이혜원 대표 사퇴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죠? 결국 사퇴하겠죠. 그래요? 예. 근데 사실 뭐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니까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여간 이제 이런 추문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이제 사퇴할 만한 저는 충분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오랜 정치 생활의 경험에 기초해서 볼 때 이 옥모 씨라는 분이 이제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사안의 성격이 뭐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정치권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예, 근데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관리를 못했다는 왜냐하면 사람을 별의별 사람을 다 접촉하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고 그래서 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옥석을 다 구분하기도 어렵고. 여기서 이제 몸가짐하기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뭔가 이게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겠죠. 이제 그게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그래요. 네. 예. 사과반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원자하고 아주 김치까지 뭐 담가다 주고 네. 또 일상적인 그 뭐까지 소소한 것까지 다 서로 터놓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결국 그러면 이제 후원자인데 지지자고 후원자인데 네.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좀 틀어진 거죠. 틀어졌다. 지금, 예. 두 사람 간에 뭔가 사건이 있어서 틀어져 버렸다 관계가. 근데 이게 처음에 폭로 나왔을 때 일부에서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이 통합파하고 자강파로 갈라지고 있는 게 완연한 시점에서 이 문제가 터졌고 결국은 자강의 핵심이 이혜원 대표인데 이 맥락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너무 음모론적인 시각 같고요. 그건 좀 소설입니까? 예, 어쨌든 작은 당이지만 대표가 되면 뭐 네. 굉장한 줄 알고 이제 옥신가가 뭐 무리한 욕을 했겠죠. 대표된 다음에 뭔가 욕을 했을 것이다. 그걸 이제 딱 잘라버리니까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저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관계는 있었으나 대표가 되고 난 후에 옥씨라는 사람이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폭로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 그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혜원 대표가 조만간에 사퇴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후에 지도 체계가 결국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등판론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이 나온들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저는 이제 교섭단체가 곧 깨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제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러나도 지금 뭐 자강판이 뭐 합당판이 나눠져 있는데 네. 이번 일로 해서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사람 넘어가고 제가 계속 한 얘기잖아요. 국민의당으로 갈 사람도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 교섭단체는 깨지고 뭐 유승민 중심으로 뭐 몇 사람 남아서 이제 그냥 당 명목만 유지하고 있겠죠. 그래요? 오늘 정병국 의원 어디 뭐 인터뷰해 놓은 거 짧게 인터뷰해 놓은 거 보니까 어쨌든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하죠. 정치라는 게 명분 있게 움직여야 된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을 가지고 일체 단계돼서 우리들이 하면은 충분히 우리에게 이니셔티브가 있다. 네. 이 바른정당에 자유한국당 상대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또 이제 몇 분들 합당파, 자강파 이리 하지만은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복잡하겠지만은 네. 당장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게 어떤 큰 변수가 생겨서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당장 뭐가 쪼개지거나. 예. 왜냐하면 이제 선거는 아직은 좀 더 남아 있고. 예. 또 어쨌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또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유권자들의 시선도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또 이해관계로 봐도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는 질서 있게 함께 움직이는 게 어차피 움직일 거라고 보면은 네. 그런 선택들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 두 분의 전망이 좀 여기서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견해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일파들은 도저히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이미 감정의 골도 깊고 또 생각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다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럼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가 조금만 더 확장해서 그 시나리오를 그리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등판론이든 뭐가든지 그 비대위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실리면 이거에 반발하면서 그걸 명분 삼아서 뛰쳐나가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김무성 의원이 저 정진석 의원하고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뭘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도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통합하는 그러니까 유승민이 등판만 하기만 해봐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아주 정리가 잘 되고 있네요. 그러면 그 중립적 인사를 내세우면. 중립적 인사가 누가 한답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굳이 비대위를 꾸린다고 보면은 통상 이런 경우에 우선은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질서를 잡고 네. 그렇게 해서 논의 과정들을 거쳐서 전당대회를 다시 치를 것인지 네. 아니면 비대위를 별도로 꾸릴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과정들이 있고 아니 근데 김무성 의원도 비대위원장 할 사람도 없고요.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원 맡더라도 그럴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다. 무게감도 없고. 네. 그러니까 괜히 이론만 그렇지 실제로는 제가 볼 땐 날 샜어요. 날 샜다. 날은 생건 분명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자유한국당도 지금 혁신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도 지금 또 슬그머니 꼬리가 잘라서 지금 어디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장애 투쟁 나오면서 그 얘기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좀 이건 지지고 볶으면서 그런 과정들을 지난한 과정들이 좀 겪어야 된다. 과정들을 지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국민의당의 또 이 그 움직임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전체적으로 한 건의 정치권의 이합 집산 또는 이 그 변신 이런 것들이 봐야지 개별적으로 물론 한두 사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큰 문제는 알겠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정도원 의원님의 표현은 날 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날 샌 게 언제 그럼 본격화되느냐의 문제는 논외로 치고 정도원 의원님으로는 이 자리에서 계속 이제 바른정당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걸 좀 따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바른정당 의원들이 그 자유한국당에서 뛰쳐나오면서 제대로 된 보수, 진짜 보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던 거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제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제 찬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좀 면피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면피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부류로 본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하고 저 정도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항을 했거든요. 비판을 하고. 다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이제 탄핵에 찬성하고 우리는 그래도 찬성했다. 우리는 바르게 가겠다. 국민들이 왜 웃기지 마라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은 대단한 용단으로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자기 평가를 하는데 국민들은 기회주의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마디로 정리를. 그런 것 같아요. 정리를 너무 잘해 주시네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다당제 하에서 소수당이 갖는 이 한계가 비단 지금 이번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짧지 않은 이 정당사를 쭉 보면은 제법 그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는 그런 의원들이 모인 옛날 꼬마 민주당 같은 경우도 결국 독자 세력을 유지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때도 물론 이제 삼김 정치, 양김 정치 하였지만은 그런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게 달라질 것이냐.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또 걸출한 지도자도 없고 지금 말씀해 주신 탄생의 탄생의 시원도 별로 초록이 동색 국민들 보기에는 초록이 동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보수의 재탄생을 시도한 게 만약에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한국 정치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나라 입장에서 어렵죠.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문자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9422님, 0007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두원 의원님께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의견 겸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제가
각색을 해서 그러니까 추격을 해서 질문을 대신 드리겠는데요. 양비론을 펴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이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바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세우는데 첫 번째가 현재 사장이 물러나는 게 첫 번째 일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거기는 동의하셨고. 저는 이제 독립성을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렇지. 예. 그러려면 이제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장 뽑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경영하게 놔두지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되풀이된다는 그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이 안 물러나니까. 예? 안 물러나죠. 아니 제가 볼 땐 뭐 물러나게 돼 있던데요. 물러납니까? 아이고 저렇게 갖고 뭐 결국 다 물러났어요. 역대 정권 보면은. 그래요? 예,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예. 저 버티다가 물러나고 다 그랬어요. 오늘 그 직서에서는 지금 예언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는 이제 그 두 공영방송의 사장이 조만간 물러날 것이라는 정두환 의원님의 예측이 있었고, 바른정당이 조만간 쪼개지느냐, 좀 시간이 있다 쪼개지느냐. 다음 주 이거 기대가 되네.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갑자기 약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고요. 저는 이제 교섭단체 곧 깨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러나도 지금 뭐 자강판이 뭐 합당판이 나눠져 있는데 네. 이번 일로 해서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사람 넘어가고 제가 계속 한 얘기잖아요. 국민의당으로 갈 사람도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결국 교섭단체는 깨지고 뭐 유승민 중심으로 뭐 몇 사람 남아서 이제 그냥 당 명목만 유지하고 있겠죠. 그래요? 오늘 정병국 의원 어디 뭐 인터뷰해 놓은 거 짧게 인터뷰해 놓은 거 보니까 어쨌든 뭐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죠. 정치라는 게 명분 있게 움직여야 된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을 가지고 일체 단계가 돼서 우리들이 하면은 충분히 우리의 이혼 대표 사퇴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죠? 결국 사퇴하겠죠. 그래요? 예. 근데 사실 뭐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니까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여간 이제 이런 추문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이제 사퇴할 만한 저는 충분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오랜 정치 생활의 경험에 기초해서 볼 때 이 옥모 씨라는 분이 이제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사안의 성격이 뭐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정치권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예, 근데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관리를 못했다고. 왜냐하면 사람을 별의별 사람을 다 접촉하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고 그래 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옥석을 다 구분하기도 어렵고. 여기서 이제 몸가짐하기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뭔가 이게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겠죠. 이제 그게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그래요. 네. 예. 서가번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원자하고 아주 김치까지 뭐 담가다 주고 네. 또 일상적인 뭐까지 소소한 것까지 다 서로 터놓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결국 그러면 이제 후원자인데 지지자고 후원자인데 네.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좀 틀어진 거죠. 틀어졌다. 지금, 예. 두 사람 간에 뭔가 사건이 있어서 틀어져 버렸다 관계가. 근데 이게 처음에 폭로 나왔을 때 일부에서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이 통합하고 자강파로 갈라지고 있는 게 완연한 시점에서 이 문제가 터졌고 결국은 자강의 핵심이 이혜원 대표인데 이 맥락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너무 음모론적인 시각 같고요. 그건 좀 소설입니까? 예, 어쨌든 작은 당이지만 대표가 되면 뭐 네. 굉장한 줄 알고 이제 옥신가가 뭐 무리한 욕을 했겠죠. 대표된 다음에 뭔가 욕을 했을 것이다. 그걸 이제 딱 잘라버리니까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저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관계는 있었으나 대표가 되고 난 후에 옥시라는 사람이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폭로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 그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혜훈 대표가 조만간에 사퇴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후에 지도 체계가 결국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등판론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이 나온들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고. 예, 이니셔티브가 있다. 네. 이 바른정당의 자유한국당 상대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또 이제 몇 분들 합당파, 자강파 이리 하지만은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복잡하겠지만은 네. 당장
그렇다고 지금 뭐 당장 이게 어떤 그 큰 변수가 생겨서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아, 당장 뭐가 쪼개지거나. 예. 왜냐하면 이제 선거는 아직은 좀 더 남아 있고. 예. 또 어쨌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또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유권자들의 시선도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